네, 이제 두 번째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앞선 수업에서 여기까지 배웠습니다. 옵션의 발행과 매수, 그래서 발행이 매도자, 매수가 매수자, 발행한 것을 매수하는 사람 이렇게 배웠습니다. 그래서 총 4가지 경우가 생긴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콜, 다시 정리하면 콜 옵션을 누군가는 팔았고 그래서 누군가는 샀고 그 다음에 풋 옵션을 누군가는 만들어서 팔았고 누군가는 샀고 이 4가지의 경우의 수가 있다. 이게 옵션의 경우의 수입니다. 이런 옵션을 기초자산을 뭐로 했는지는 다양합니다. 그렇지만 기초자산을 뭘로 했던 간에 이 4가지의 경우의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기초자산이 이게 주식이든 이게 지수든 이게 통화든 이게 금리든 만든 사람이 있고 산 사람이 있다. 팔 권리를 만든 사람이 있고 살 사람이 있다. 기초자산은 다양하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면 프리미엄으로 수익 구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콜 옵션 매수자의 수익 구조입니다. 콜 옵션을 매수한 사람은 어떤 수익 구조냐? 투자자 A가 있습니다. 콜옵션 행사 가격 100인 그 콜옵션을 매수했습니다. 매수 가격, 즉 프리미엄. 매수하면 권리사는 돈 줘야 되거든요. 이거를 1.06이라고 해보겠습니다. 1.06이라고 해보겠습니다. 이 사람은요, 일단 1.06에 돈이 들어갔어요. 돈이 들어갔기 때문에 100에 행사를 하면 안 되고 100보다는 101.06에 행사를 해야 그때부터 수익이 발생합니다. 101.06부터 수익이 발생을 하고 만약에 100에 매수할 수 있는 권리를 100에 사버리면 100에 매수할 수 있는 권리를 매수할 수 있는 권리인데 행사 가격이 100인데 시장 가격도 100인 거예요. 그러면 100에 팔 수 있는 권리를 샀는데 시장 가격이 100인 거예요. 그러면 똔똔 돼가지고 수익도 없고 내 들어간 프리미엄만 손해본 거잖아요. 그래서 100이면 손익분기점이 아니에요. 101.06이 되어야지 내 이익이 발생하고 더 오른 만큼 내 돈이 수익이 발생하는 겁니다. 이해를 하셨죠? 다음은요. 이제 콜옵션 매도자의 입장에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콜옵션 매도는 뭐죠? 팔 수 있는 권리죠. 살 수 있는 권리를 판 사람입니다. 상대방은 사는데 나는 이거를 파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뭐냐면 100에 상대가 팔면 이거를 사야 하죠. 사면 팔아야 하는 사람입니다. 팔아야 하는 사람. 콜옵션을 매도했으니까요. 이 가격에 상대방이 콜 매수자가 사는 사람이고 그리고 팔아야 되는 사람은 이것을 판 사람이죠. 판 사람. 콜 매수자는요. 이 판 사람에게 프리미엄을 지불했습니다. 그래서 그 콜옵션을 매도한 사람은 일단 프리미엄을 받았어요. 얼마를? 1.05의 프리미엄을 받았어요. 이 수익이 일단 먼저 가지고 시작하는 거예요. 1.05의 프리미엄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수익이 1.05만큼 나 있어요.
나 있는데 행사 가격이 만약에 100보다 커버리면, 행사 가격이 100보다 커버리면 콜옵션을 매수한 사람은 권리를 행사하겠죠. 만약에 예를 들어서 110이라고 해볼게요. 110이라고 한다면 주가가 110인데 매수자는 100에 살 수 있잖아요. 100에 살 수 있으니까 살 거란 말이에요. 100에 살 거란 말이에요. 근데 시장 가격은 110이니까 매도자는 110에 사서 100에 팔아야 되죠. 매도자는 무조건 팔아야 되죠. 이 사람은 산다고 했으니까 매도자는 이 사람한테 줘야 돼요. 그럼 뭐 시장 가격이 110이면 110에 사서 100에 줘야 돼요. 그럼 얼마 손해? 10 손해. 만약 시장 가격이 120이면 120에 사서 100에 줘야 되죠. 그러면 20 손해. 그 다음에 만약에 130이면 130에 사서 100에 줘야 되죠. 30 손해. 그래서요, 100보다 커지면 손실은 무한대로 내려가는 거예요. 무한대로 내려갑니다. 100보다 커지면 손실이 무한대로 내려간다. 근데 언제부터 손해냐면 프리미엄을 받았기 때문에 101.05부터 손해가 되는 거예요. 101.05부터. 101.05 가격을 넘어가면 그때부터 손실이 무한대로 내려갑니다. 그런데 100보다 싸다면 90, 80, 70 이렇게 되면 이 콜옵션 매수했던 사람은, 콜옵션을 매수했던 사람은 70, 80, 90 돼버리면 시장 가격이 70만원이고 80만원이고 90만원인데 100에 삽니까? 안 사고 어떻게 한다? 포기한다. 그러면 콜옵션 매도자의 수익은 프리미엄이다. 프리미엄은 곧 콜옵션 매도자에게는 수익. 그래서 수익은 한정돼 있어요. 수익은 1.05로 한정돼 있고 손실은 무한대. 수익은 1.05로 한정, 손실은 무한대. 이렇게 반대자의 입장에서는 의무가 무한대, 수익은 프리미엄으로 한정. 매수자와 반대라고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게 콜옵션 매도자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그럼 콜옵션 매도를 누가 하냐? 왜 하냐? 그래도 합니다. 왜냐하면 손해볼 확률이 굉장히 적다라고 판단될 때 100보다 커질 확률이 거의 희박하다라고 판단될 때는 이런 콜옵션을 매도합니다. 그 다음 상대를 보겠습니다. 다음은 8번, 8번째 또 8번 풋옵션 매수입니다. 이제 풋옵션 매수의 입장과 풋옵션 매도의 입장 두 가지 경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풋옵션 매수의 손익구조입니다. 투자자 C가 있는데 100에 매수할 수 있는 옵션을 파는 100에 팔 수 있는 권리를 매수했습니다. 100에 팔 수 있는 권리를 매수했습니다. 매수한 가격은 1.2 프리미엄 1.2입니다. 그러면 이 매수자는 100에 팔 수 있어요. 그럼 100에 팔 수 있으면 100보다 행사 시점의 가격이 적으면 좋겠죠. 만약에 90만원 하는데 100에 팔 수 있으면 사서 팔면 되겠죠. 그러면 이익.
80만 원 하면 사서 100에 팔면 되겠죠. 이익. 70만 원 하면 사서 100에 팔면 되겠죠. 이익. 그래서 100보다 낮으면 수익이 발생한다. 근데 딱 100이면 안 돼. 왜냐하면 나는 1점이라는 돈을 주고 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딱 100이면 100에 사서 100에 팔았어. 그러면 프리미엄만 갖다 버린 거예요. 1점이 손해. 그래서 나의 손익분기점은 98.8이 손익분기점. 98.8 아래로는 이익이 발생하기 시작한다. 이게 풋옵션 매수자의 손익분기점. 이해가 되시나요? 좀 헷갈리죠? 팔 수 있는 권리입니다. 팔 수 있는 권리. 풋옵션 매도가 들어가면 더 이제 어려워지는데 팔 수 있는 권리를 산 거예요. 100에 팔 수 있는 권리를 샀기 때문에 시장 가격이 싸지면 100에 팔 수 있으니까 유리하다. 이겁니다. 다음 경우를 볼게요. 이제는 풋 옵션 매도입니다. 팔 수 있는 권리를 판 사람. 투자자 D는요. 100만원에 팔 수 있는 권리를 팔았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 볼게요. 누군가가 풋옵션을 매수한 사람이 있죠. 풋옵션을 매수한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100만원에 팔 수 있는 권리가 있어요. 풋옵션을 매수한 사람은. 그러면 이 사람은 90만원이 되면 유리하다고 했죠. 왜냐? 90만원에 사서 100에 팔면 되니까. 근데 이거를 판 사람, 매도자는요. 매도자는 어떻게 됩니까? 이 사람이 90에 사서 100에 팔았는데 이 사람은 이거를 사줘야 돼. 발행자는 이거를 다시 사줘야 돼. 100에. 사줘야 할 의무가 있는 거예요. 이 매도자는 100에 사줘야 될 의무가 있어서 100에 사왔어요. 근데 시장 가격은 90만원인 거예요. 시장 가격이 90만원인데 이 매도자는 풋옵션을 팔았기 때문에 사와야 되고 10만원 손해. 만약에 시장에서 이 주식이 80만원이라면 20만원 손해. 그래서 시장이 90만원이 되고 80만원이 되고 할수록 손해. 여기 보면 100만원보다 떨어질수록 손해. 수익은 없어지고 손해. 풋옵션 매도자 입장에서는. 그런데 100에 사야 되는데 시장 가격이 100이야. 그러면 똔똔되죠. 똔똔되면 이 사람은 이익. 왜냐? 1.19 프리미엄을 미리 받아놨거든. 프리미엄을 미리 받았어요. 그래서 시장 가격이 100인데 100에 팔아야 되면 이 사람은 100에 사줘야 되면 이 사람은 프리미엄은 수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적어도 1.19보다 낮을 때 98.81보다 낮을 때부터 이 사람은 손해보기 시작합니다. 98.81까지는 그래도 받은 프리미엄이 있다 보니까 손해는 안 봐요. 이해를 하셨죠? 프리미엄 미리 받았잖아. 그래서 똔똔되면 그 프리미엄이 남은 돈이라서 이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98.81부터 손해 무한대로 쭉 내려간다. 네. 풋옵션 매도자는 의무가 있다. 매수자의 권리를 사줘야 되는 의무가 있다. 그래서 이렇게 반대 입장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다음은요. 주식 관련 옵션에 대해서 한번 공부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옵션에는 4가지의 경우의 수가 있다라고 했는데 이 옵션에 기초자산이 여러 개라고 했죠. 그래서 기초자산을 다 배우기에는 지금 굉장히 복잡하고 그러니까 우리는 주식 관련 기초자산에만 주식 관련 옵션만 한번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식 관련 옵션에는 기초자산에 따라서 현물 옵션과 선물 옵션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현물 옵션은요. 옵션의 기초자산이 주식 또는 주가 지수인 옵션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식 또는 주가 지수인 옵션만 지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식 옵션입니다. 주식 옵션은요. 개별 주식을 기초로 하는 옵션입니다. KRX 거래소에서는요. 2002년 1월에 개별 주식 옵션을 상장하게 됩니다. 그 개별 주식은요. 어떤 거였냐면 삼성전자, SKT, 국민은행, 포스코, 한국전력, KT, 현대자동차 7종목으로 우선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2005년 9월에 개별 주식 옵션을 추가로 더 상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총 23개 종목이 추가되었습니다. KRX 주식 옵션은요. 최종 거래일에만 권리 행사를 하는 유럽형 옵션입니다. 최종 거래일 전에도 행사하는 것은 미국형이라고 말했죠. 그런데 우리나라는 유럽형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승수는 한 계약당 10주이고요. 현금 결제 방식을 택하고 있습니다. 현금 결제 방식이라는 것도 기억해 주시고요. 승수가 한 계약당 10주라는 것도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주가지수 옵션입니다. 주가지수 옵션은요. 기초자산을 주가지수로 하는 옵션입니다. 주가지수는 해당 주식시장의 전반적인 동향, 주식 전체 시장의 지수니까 주식시장의 전반적인 동향을 반영하기 때문에 주가지수 옵션을 이용하여 주식시장의 방향성뿐만 아니라 변동성을 전망하여 투자 전략을 수립할 수 있다. 주가지수 옵션이 굉장히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요. 거래 대상이 주가지수라는 점에서 주가지수 선물과 동일하게 현금 결제 방식입니다. KRX의 코스피 200 지수 옵션은 1997년 7월에 상장되었는데요. 이것 또한 유럽형 옵션입니다. 만기일에 거래하는 유럽형 옵션입니다. 최종 거래일은 각 결제월의 두 번째 목요일인데요. 방식, 현금 결제라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현금 결제이며 또 승수는 한 계약당 승수는 1계약당 25만원입니다. 승수는 한 계약당 25만원이다 라는 것도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주식 옵션은 한 계약당 10주라고 했죠. 한 계약당 10주. 그런데 주가지수 옵션은 한 계약당 승수는 25만원이다 라는 것도 기억해 주시면 좋습니다. 주식 관련 옵션의 투자 전략입니다. 투자 전략은 방향성 투자만 한번 공부해 보겠습니다. 방향성 투자는요, 강세 전략, 강세가 방향이 점쳐지면 우리 주식시장이 앞으로 좀 올라갈 것 같은 강세장이다. 뭐 요렇게 방향이 점쳐지면 콜 옵션 매수 전략을 펼친다. 강세 전략에서는 콜 옵션 매수를 한다 라는 건데 안에 내용을 보면요. 주가가 강세일 것으로 예상되고 가격 변동성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콜옵션을 매수하는 전략이 바람직하다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주가와 가격 변동성의 상승에 따른 이익을 원하되 예상이 틀릴 경우에는 제한된 손실만을 감수. 그건 뭐냐면 프리미엄만 그냥 주고 프리미엄만 주고 포기하겠다는 거거든요. 예상이 틀리면. 그 수익이 오른다고 했기 때문에 매수 전략, 콜옵션 매수를 하면 계속 오르면 유리하죠. 어느 정도 내가 행사 가격보다 주시장이 올라 있으면 나는 행사 가격에 살 수 있으니까 수익이 나는 거죠. 그래서 손익 구조를 보면 주가 상승 시에는 주가와 행사 가격 플러스 콜옵션 가격의 차이만큼 무한정 수치할 수 있다. 행사 가격 플러스 콜옵션 가격만큼 수치할 수 있고 주가 하락 시에는 프리미엄으로 손실이 한정된다. 해서 주식이 오를 것 같은 강세장에서는 콜옵션 매수 전략이 필요하다. 그러면 반대로 약세장에서는 어떠느냐? 약세장에서는 풋옵션 매수, 파는 풋옵션 매수. 왜냐하면 떨어진다라고 가정이 되면 내가 행사하는 가격보다 낮을 때 유리하죠. 그래서 보시면 주가가 약세일 것으로 예상하고 가격 변동성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될 경우에는 풋옵션을 매수하는 전략이 바람직하다. 손익구조 보시면요. 만기 시 주식 가격이 손익분기점보다 낮으면 이익이 발생하잖아요. 풋옵션의 구조 자체가. 반면에 주식 가격이 손익분기점보다 높으면 최대 손실은 풋옵션 가격으로 한정되잖아요. 프리미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약세 전략에서는 풋옵션 매수 전략을 펼친다 라는 거. 이렇게 방향성 투자에서 투자 전략, 옵션 투자 전략이 되겠습니다. 우리 연습 문제 하나 풀고 두 번째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중 옵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30초 드릴게요.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답을 찾으셨나요? 답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먼저 1번 볼게요. 옵션 매수자는 권리를, 옵션 매도자는 의무를 진다라고 했습니다. 만기 1회만 행사가 가능한 옵션을 유럽형이라고 했습니다. 선물 옵션이란 기초자산이 선물인 것을 말하고요. 권리 행사 시 선물 포지션을 취하게 됩니다. 5번 볼게요. 권리에 대한 대가로 매수자가 매도자에게 지불하는 것을 옵션 가격 또는 프리미엄이라고 한다고 했습니다. 답은 4번. 4번이 틀렸는데요. 선물 풋 옵션 매수자는 풋옵션 매수자는 뭡니까? 팔 수 있는 권리. 무엇을 팔 수 있는 권리? 얼마에 팔 수 있는 권리? 행사 가격에 팔 수 있다. 행사 가격이 100만 원이면 100만 원에 팔 수 있는데 만약에 시장 가격이 70만 원이면 70만 원에 사서 100만 원에 팔 수 있겠죠. 그런데 보면 매수자가 권리 행사 시 선물 가격이 행사 가격을 초과하는 만큼 이익이 발생한대요. 행사 가격을 초과하는 만큼 이익이 발생하는 게 아니라 선물 풋옵션 매수자는 권리 행사 시 선물 가격을 초과하는 만큼 이익이 발생한다. 선물 가격을 초과하는 만큼 이익이 발생하며 선물 매도 포지션을 취하게 된다. 반면
선물 콜옵션 매수자는 권리 행사 시 선물 가격이 행사 가격을 초과하는 만큼 이익이 발생하며 선물 매수 포지션을 취하게 된다라고 했는데요. 앞에 보면 권리 행사 시에 선물 가격을 초과하는 만큼 이익이 발생하면서 선물 매도 포지션을 취하게 된다라고 했는데 풋옵션 매수자는 팔 수 있는 권리잖아요. 그래서 매도 포지션을 취하게 됩니다. 팔게 되죠. 팔 수 있는 권리니까요. 팔게 되죠. 그런데 차익은 어디서 보냐면 가격과의 차이지 행사 가격을 초과하는 만큼의 이익이 아니라 그 선물 가격을 초과하는 만큼의 이익을 보게 됩니다.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옵션까지 문제를 풀었고요. 옵션은요. 이렇게 개념에 대한 공부로서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깊게 들어가면 조금 어려울 것 같아서요. 옵션은 개념과 이 정도 4가지 전략에 대해 손익구조만 이해를 하시면 이번 학기에서는 마치도록 하고요. 세 번째 영상은요. 제가 우리 앞서 배웠던 그 듀레이션에 대한 개념을 제가 이전에 수업을 했던 영상이 하나 있는데 이거는 이제 사례 우리 시장에서 채권가의 채권 펀드를 통해서 듀레이션 개념을 적용시킨 사례가 있었거든요. 그 수업을 하나 다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듀레이션이 굉장히 중요한 개념인데 우리 이 사회에서 실제 금융상품에는 어떻게 활용되는지 펀드에 적용을 시켜본 제 영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타 수업에서 제모학 연습이 아니라 금융위험 관리에서 듀레이션 공부를 하면서 제가 했던 수업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수업 영상을 세 번째 영상으로 좀 올려두겠습니다. 그래서 듀레이션을 금융상품에 적용한 수업을 세 번째 영상으로 올리면서 이번 13주차 수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4주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